네, 이번 시간에는 뉴럴넷에서 큰 역할을 하는 드랍아웃 레이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드랍아웃 레이어는 모델의 오버피팅을 제법 강력하게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오버피팅은 말 그대로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해서 피팅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있으면 트레인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눌 수 있겠죠. 만약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 데이터에 맞춰서 학습을 시키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99% 이상의 정확도로 잘 동작했는데 테스트셋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반도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피팅이 된 거고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구글에서 오버피팅에 대해 찾아볼게요. 위키피디아 페이지인데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를 나누는 문제예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두 데이터를 검은색 선으로 나눌 텐데 만약 트레이닝 시킨 머신러닝 모델이 이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면 여기 있는 초록색 선으로 나뉘어요. 이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100%가 나오겠죠. 준비한 데이터에 완벽하게 매칭이 되었으니까요. 이런 효과를 딥러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미리 준비한 데이터를 읽어서 파이플롯으로 그려볼게요. 회오리 모양의 데이터를 준비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눌게요. 이번에는 오버피팅 결과를 더 확실히 보기 위해 미니 배치를 사용하지 않아요. 주어진 데이터를 3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는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시켜 볼게요. 이때 히든 레이어의 디멘션 크기는 16이에요. 지금 트레이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트레이닝 로스는 매 스텝마다 줄어드는 반면 왼쪽의 밸리데이션 로스는 약 0.3 정도에서 더 이상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오버피팅이 된 거예요. 오버피팅이 된 뉴럴 네트워크를 그려볼게요. 아까 주어진 회오리 모양의 데이터를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구분했어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시면 더 명확한데 이런 노란 점들에 맞춰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거죠. 그런데 밸리데이션 로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아닌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맞춰서 모델이 학습됐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제너럴라이제이션 혹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번 영상의 주제 드랍아웃이에요. 드랍아웃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딥러닝 모델을 마법처럼 합쳐주는 효과를 가져요.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결과가 이와 같이 나온 뉴럴넷이 있는데 이 뉴럴넷에 다른 모양의 뉴럴넷,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사이즈가 하나 더 작은 뉴럴넷을 학습시켜서 그러니까 다른 모양의 뉴럴넷이죠. 이를 가져다가 이전 모델과 합성시키고 또다시 다른 뉴럴 네트워크 모델, 이번에는 마지막 레이어의 사이즈가 2가 작은 다른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모델을 하나 또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사용한다면 이 모델, 이 모델, 이 모델 그 밖에 수많은 모델을 만들어서 하나의 모델로 합성을 하면 그 합성된 뉴럴넷은 이전보다는 더 제너럴, 즉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를 가질 거예요. 여러 뉴럴넷을 합친다고 하였는데 이번 영상의 주제 드랍아웃 레이어는 내부에서 각 뉴런을 랜덤하게 드랍시켜 줌으로써 여러 모델을 하나로 합쳐주는 효과를 가져요. 예를 들어 4개의 피처를 가진 뉴럴넷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중 가운데 뉴런들에만 확률이 0.5인 드랍아웃 기법을 적용시킨다면 뉴럴넷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포워드 패스, 백워드 패스를 돌릴 때마다 랜덤하게 뉴런이 꺼지는 거예요. 각각 뉴런이 0.5의 확률을 가지고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게 꺼지는 경우, 두 번째 거만 꺼지는 경우, 이렇게 꺼지는 경우 매번 다른 경우의 뉴럴넷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평소 연결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될 텐데 랜덤하게 이 2개가 꺼진다면 이때는 그 연결이 이렇게만 생기는 거죠. 즉 매번 랜덤하게 어떠한 뉴런이 꺼짐으로써 한 번 포워드, 백워드 패스를 할 때마다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가운데 레이어의 크기가 4이기 때문에 총 2의 4제곱 16개의 조합이 합쳐진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만약 가운데 레이어의 사이즈가 16이라면 65,000개 이상의 뉴럴 네트워크 조합이 나와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스케일링 이펙트예요. 지금은 0.5의 확률로 가운데 레이어에만 드랍아웃을 적용했어요. 그럼으로써 랜덤하게 어떤 뉴런은 꺼지고 어떤 뉴런은 켜지게 돼요. 랜덤하게 꺼진 뉴런들은 다음 레이어에 시그널을 보내지 못하고 결국 다음 레이어로 전해지는 전체 시그널의 크기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오직 학습 시간에만 시그널을 2배로 키워줘요. 예를 들어 가운데 레이어에 첫 번째 뉴런에 0.7 정도의 크기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 학습 시간에는 0.5의 확률을 가지고 꺼진 뉴런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켜진 곳에서 시그널을 2배로
0.7이 들어왔다면 아웃풋에는 1.4로 출력 시그널을 내서 다음 레이어에 그 크기를 전달해 주는 거죠. 네 번째 뉴런도 마찬가지로 2라는 크기가 넘어왔다면 2배에서 4를 다음 레이어로 보내주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스케일링 이펙트와 그 보상은 오직 트레이닝 시간에만 적용하면 돼요. 실제로 뉴런을 사용하는 테스트 시간에는 어떠한 뉴런도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링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결국 최종적인 테스트 시간의 뉴럴 네트워크는 4개의 피처, 16개의 조합의 뉴럴 네트워크를 마법처럼 하나로 합친 뉴럴넷을 가지는 거죠. 그럼 이런 드랍아웃 레이어를 실제 코드에 적용해 볼게요. 별건 없어요.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레이어에다 nn dropout이라는 파이토치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적용하기만 하면 돼요. 파이토치의 dropout 정의를 보면 적용되는 뉴런의 확률을 정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디폴트 값 0.5를 사용하면 돼요. 그럼 2개의 레이어에 dropout을 적용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볼게요. 지금도 여전히 오버피팅이 되어 있지만 이전보다는 더 작은 밸리데이션 로스가 나와요. 이 뉴럴넷의 효과를 직접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 오른쪽에 처음에 오버피팅이 되었던 모델보다는 확실히 드랍아웃을 적용한 모델이 페어리 모양의 데이터를 더 잘 나타내요.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를 위한 드랍아웃 레이어는 방금 알아본 것과 같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효과를 배치 학습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현재는 드랍아웃 레이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조합시켜서 모델 제너럴라이제이션 이펙트를 가졌다면 배치 학습 같은 경우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셀렉트한 뒤에 이를 학습시켜요. 그럼 그 데이터에만 맞춘 트레이닝을 한 번 한 효과가 나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또 다른 데이터, 랜덤하게 배치 사이즈만큼 셀렉트가 된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맞춰서 또 한 번 학습을 시키는 거죠. 매번 다양한 조합의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모델을 정규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랍아웃은 여러 가지 모델을 합성시켜서 정규화 이펙트를 가지는 거고 배치 학습 같은 경우는 다양한 데이터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기법들 말고도 early stopping, weight decay 이런 것들도 실제로 쓰여요. 이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라도 되는데 early stopping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또 여기에 더해서 바로 이전 영상에서 배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도움이 돼요. 참고로 이 배치놈에 대한 정규화 이펙트는 몰라도 돼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레이어에 강제로 인풋 데이터를 정규화시켜요. 그렇게 강제로 정규화를 시키고 나면 이전 학습된 모델에서 이 정규화 이펙트를 통해 모델이 한번 틀어지게 돼요. 조금 어렵죠? 결국엔 로스의 노이즈처럼 이렇게 피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노이즈처럼 나타나는 게 백프로파게이션으로 들어가면서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조금 어려운데 이 배치놈의 정규 효과는 몰라도 돼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 드랍아웃에 더해서 여러 정규화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규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더 많은 데이터 확보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치를 사용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조합을 만들던 드랍아웃을 사용해서 더 다양한 모델의 조합을 만들던 결국 이 한정된 트레이닝 데이터만을 가지고 억지로 모델을 일반화하려고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가 매우 많다면, 그러니까 왼쪽 코드를 보시면 회오리 모양의 데이터가 기존보다 100배 더 많다면 당연히 정규화가 매우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볼게요. 똑같이 드랍아웃이 적용된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보면 이렇게 학습이 되었고 그 뉴럴넷의 결과를 그려보면 회오리 모양의 데이터를 더 잘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훨씬 더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더 다양한 데이터 확보예요. 이 데이터 확보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까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드랍아웃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